자, 16번. 취득세 개념이다. 개념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취득세는 며칠 이내에 내면 됩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30일, 60일인가, 지금. 자, 잔금 치렀어. 취득세 고지서도 받았어. 이거를 오늘 300만원에 잔금 넣기도 바빠가고 취득세가 지금 300만원 갔다 조금 돈이 모자랄 것 같아. 그럼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자, 취득세는 카드 납부된다, 안 된다? 됩니다. 신용카드 다 납부됩니다. 카드가 급할 때는 납부 됩니다. 취득세. 자, 60일 이내 됩니다. 60일 이내. 근데 보통은, 우리가요, 잔금 넣고 경매나 공매나 60일 이내에 보통 등기를 하면 좋습니다. 넘으면 가트를 물어요. 가트를. 그래서 60일 이내에 등기하는 걸 대원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잔금 넣고 이전하는 거죠. 이전. 소유권 이전하는 거. 이전을 며칠에 한다고요? 60일 이내. 넘어가면 가트를 물어요. 그래서 보통은, 잔금을 넣고 이전도 막 2년 대한 사람인데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이전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하는데 넣더라도 60일 이내는 이전을 해야 된다. 막 그래 봅니다. 자, 17번 넘어갑니다. 취득세율 봅니다. 취득세율. 법정 세율은요, 4.6%입니다. 원래는 4%에다가 0.2, 0.4에 더해요. 그래서 4.6%가 맞습니다. 지금 상가 토지는 다 4.6%죠. 상가 토지 오피스텔. 자, 주택은 좀 다릅니다. 자, 외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로 6억 이하가 많이 움직이는데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6억 이하한다. 전용이 85제곱에 대하면 몇 프로요? 1.1. 넘어가면 1.3%. 요것만 외우세요. 자, 주택 아파트가 6억 이하다 크면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면 1.1 아니면 1.3입니다. 또 낙찰 받아갔어. 나 하나 있는데 또 받아갔어.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까지는 요겁니다. 요겁니다. 1.1에서 1.1. 그게 50평짜리 아파트는 1.3%고 34평짜리 아파트는 취득세가 1.1%. 1.1% 취득세.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금액이 막 절반 반타락 됐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법인은 뭐 12% 샀죠. 12%. 그죠? 뭐 세주택, 내주택 뭐 12% 복잡했는데 이게 절반으로 많이 줄였다 느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상가 토지 오피스텔은 몇 프로입니까? 4.6%. 4.6%.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 농지 봅니다. 농지는 1억짜리 낙찰받았다 뭐 3.4% 여러분들은. 근데 농전부 있어요. 2년 이상 갖고 농전부 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1.6%입니다. 1.6%. 이해가시죠? 자, 농지 1억짜리 낙찰받았다. 취득세 얼마요? 340만 원. 자, 사치성 세산.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봅니다. 넘어갑니다. 기억해야 될 취득세 4가지. 생애 최초 구입이다. 200만원 감면.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200만원만 감면입니다. 생애 최초다. 아, 우리 딸 앞으로 지금 아파트나 사줬다 하든지, 빌라를 하나 1억 5천, 2억짜리 사줬다 하면은 200만원 무조건 빼주는데, 요거도 우리 세법은 그래요. 빼달라 해야 빼줍니다. 그냥 고지서 내밀고, 자, 요 낙찰 받았는데 세금 하나 고지서 해주세요. 구청 가서. 그러면 잘 안 물어봅니다. 나이도 안 물어봐요. 그죠? 그러면 1.1%, 1.3% 꺼서 왔다 갔다 내빕니다. 내비는데, 나 생애 최초인데 그거 따지고 이러면은 이제 200만원 빼줍니다. 200만원. 그 뭐든지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종교단체. 종교단체는 몇 프로요? 100%. 100%. 예로 교회에서 낙찰 받는데 10억짜리 받는데 상가를 교회에서 목적으로 받는다 그러면은 4,600만 내야 되는데 안 내야 된다. 안 냅니다. 자, 절로 상남동의 빌딩의 10층에 절을 쓴다. 교회를 쓴다 할 때 그 10억짜리 낙찰 받으면은 4,600원 내야 돼요. 근데 말을 하면은, 우리는 교회명인데, 제로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빼줍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안 하면은 그냥 4,600 거기서 딱 끊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 중소기업, 4년 이내 창업은 75% 빼줍니다. 10억짜리 것도 뭐 4,600원 내야 되는데, 아니, 75% 빼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모르면은, 그냥, 예. 10억 낙찰 받았어요. 4,600 거기서 딱 끊어줍니다. 구청에서 암수를 안 해요. 근데 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써내면서 75억 감면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그 다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구역에서 설립한 법인의 낙찰 시 중과시한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5년 이내 법인. 자, 서울의 5년 이내 법인을 명의 낙찰받이 좋습니까? 창원의 법인이 좋습니까? 창원이죠. 과밀 억제 구역에서 5년 이내 설립한 부동산은 취득세를 중과하겠다. 상가는 4.6 아니고 9.449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보니까 60개는 수강생은 본사가 남양주시더라. 남양주시, 용인시 이런 데는 요 안 들어가요. 서울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거기서 김포시 이런 데, 김포시, 남양주시, 용인시 요가 법인을 왜 만드느냐? 요런 데 제한 안 걸라고. 취득세 보통 4.6인데 상가는 4.6인데 9.4% 샀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5년 이내 법인 있다 느끼면 됩니다. 자, 19번. 우리 수강생이 빌라 샀어요. 이게 2001년도께는 2년 전에 2년 전에 샀는데 1억 5,800을 받아가지고 이게 낙찰이 됐습니다. 생애 최초입니다. 생애 최초. 그때 50% 1억 5천 넘어서 50% 감면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 감면된다고요? 200만 원. 200만 원이 감면된다. 자, 그 다음 한 세대가 좀 아들이 좀 문제인데요. 아들은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도 한 세대로 간주하겠다. 한 세대로. 그래서 이때도 30 안 됐거든, 이 친구가. 아들이 30 안 됐는데 그때 소득이 조금 있어요. 한 100만 원인가 이게 있어가지고 이제 분리 세대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20번. 생애 최초 주택구변 취득세 감면해가지고 이게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보니까 200만 원 빼주겠다. 막 그런 겁니다. 200만 원 빼다. 자, 300만 원 오면 200만 원 빼고 100만 원만 세금 내고 해주겠다. 자, 여기에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입니다. 취득세. 자, 그 다음에 21번.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3개라도 취득세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고 낙찰시 주택수 10개라도 1.1%다. 법인은 옛날에 12% 막 내거든, 취득세를. 그래 안 내고 1.1%입니다. 그래서 창원의 토월성원에 공시가격 그때 9,800 할 때 서울에서 막 법인들이 무조건 사러 왔습니다. 1억 3천, 1억 4천 작은 거. 왜 사느냐? 1억 미만 원 취득세가 막 10개라도 10개 사도 1.1%야. 12%가 아니고 1.1이고 막 주택수에도 막 포함 안 되고 너무 이제 조항이 좋은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법인들이 주택수 그때 이거죠. 사파동 3위 아파트가 2억 800이나 잡았습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1억 넘잖아요. 넘는데 이거는 그때 1억이 안 되더라고. 1억이 안 돼가지고 1억이 안 돼가고 공시가격 알림에서 찾아보니까 1억이 조금 안 돼갖고 요것도 취득세가 1.1% 냈습니다. 1.1%. 그래서 좋다고 나한테 왔더라고. 원장님, 내가 2억 800에 받았는데 불구하고 취득세가 1억이 미만도 아닌데, 자기는 모르고, 아이고, 좋다고 하고 2억 800에 받았어. 몇 달 만에 1억 버렸어요. 버렸는데, 취득세를 내려갔는데 1.1%는 받더래. 가만히 보니까 공시가격이 1억이 안 되는 거라. 9,700원 밖에 안 돼요. 그런 게는 결국은 취득세에서 더 보고, 그죠? 또, 그래서 그때 만약에 팔 때,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몰랐으면은 1억 버려도 7,700원 내야 되죠. 그럼 지금 같으면은 부동산 잔금 전에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해서 팔았다, 단타로 팔았다 그러면은 2,200만 원. 5,500만 원 더 봐요. 5,500만 원. 아시죠? 그래서 세법을 조금 알고 모르고는 그렇게 차이 납니다. 앞에서 남고 뒤에는 미치고 이런 겁니다. 숫자는 1억 버리는데 나중에 따져보면은 호주머니 진짜 통장 보면 2,300이 안 들어요. 7,700만 세금 좁히니까. 그런데 이제 매매 사업자를 만약에 매매 사업자를 내고 했으면은 2,200 내고 7,800을 버렸으니까 걔하고 내하고는 한 5,500만 차이 납니다. 5,500만. 자, 아파트, 빌라, 조그마한 주택만 해당이 되는 거고 상가, 오피스텔, 토지는 틀립니다. 그거는 이제 법인이 더 나아요. 내가 보니까 법인이 더 낫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저 21번 저 밑에 보면 쓰라트죠. 취득시에 주택수 합산이 안 되고 중과도 안 되는 게 뭐냐?
공시가격 1억이야. 그래서 이거를 좋아하는 겁니다. 공시가격 1억. 알림이 가면 다, 좋아하면 간단해요. 좋아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알림이 사이트 가서 보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 노인복주택,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되더라. 주로 큰 게 많이 쓴 게 여기죠. 1억이야짜리. 여기 많이 씁니다. 1억이야. 자, 22번. 경매 법정에서 소형 아파트나 빌라의 주식회사 낙찰이 많은데 무슨 혜택이 있는가? 1억 미만은 취득세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23번. 아파트 2억이나 쳐받고 취득세 1.1% 냈는데 1억이 올랐다. 1억이 올랐다. 그죠? 공시가격 알림이 요 가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쭉 보면은 1억이 냈는데 좌우지간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등록하면은 1억이 올라가 팔더라도 7,700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2,200이다. 양도소득세가 그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24번 교회 명의는 조금 요거는 이제 시간을 이제 조금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지금 50분이네요. 자, 11시 50분인데 한 12시에 만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자, 교회나 이제 종교단체로 받을 때 서류가 좀 복잡해요.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제가 써놨죠. 입찰 기본 서류가 있고 필수 서류. 요거는 분명히 갖춰야 되고요. 부속 서류는 뭐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일찰표 10%, 목사님의 신분증, 목사님 도장하고 정관, 그 다음에 대표자 증명 서류, 총회 기일서. 요거 필수입니다. 필수. 요렇게 이걸 챙겨야 되고, 요거는 뭐 한두 개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특히 필수료 요건 잘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불리한 겁니다. 서울에 교회에서 날짜 받을 때 서울서 저한테 말하고 오라 하겠습니까? 그죠? 그 비싼 돈 주고 뭐 그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서류 이거 이제 지금 써놔서 간단한데 옛날에는 이 찾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찾아봐도 답이 없어. 집행관 전해 보면 막 다 틀려. 말하는 게 틀려가지고 이제 찾은 게 요겁니다. 교회 명의. 자, 그런데 100% 감면됩니다. 취득세 제로입니다. 제로. 보통 20억짜리 같으면 얼마입니까? 뭐 20억, 30억 같으면 크죠? 4.6% 내야 되는데, 여러 10억이면은 4,600, 20억짜리 같으면은 9,200만 내야 되는데, 제로니까 뭐 상당히 도움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취득하고 5년 동안에 이제 교회를 써야 돼. 5년 동안. 또 3년 동안 안 쓰고 막 그러고 또 팔아먹고 이러면은 취득세를 추징당한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25번. 공장 낙찰 받고 취득세를 75%, 취득세 75% 감면된 사례. 프로가 이깁니다. 감면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 공장, 이제 보통 이제 입찰을 하러 오신 분은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그러죠. 공장 낙찰 받겠다 그러면은 설립한 지가 몇 년 되면 물어봅니다. 설립한 지가 5년 됐다 그러면은 이 감면이 안 돼요. 일단 5년 되면은 탈락이라. 3년 됐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웃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은 취득세가 75% 감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예로 수수료를 1,000만 주도 지금 취득세에서 한 3천만 더 빠삐니까 뭐 1,000만 주도 괜찮다. 그죠? 모르는 사람 같으면 취득세 감면 있는 거 몰라요. 이거 모릅니다. 자, 과밀 억제 권역 외의 지역, 예로 창원 이런 데서 창업하는 창업 중소기업, 요것들은 이제 75%를 감면한다 해놨는데, 우리 수강생이 통영에 공장을 낙찰 10억에 받았어요. 10억 받으면 원래는 취득세가 몇 프로입니까? 공장은 4.6%죠. 상가, 토지, 옵스텔은 4.6이죠. 그럼 4,600만 내야 되는데, 자, 고리수 갑니다. 자,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이게? 자, 조금 캐볼까요? 자, 얼마입니까, 취득세? 1,150만. 1,000만원. 그죠? 취득세 1,000만원에 50만원에 100만원. 1,150만원. 자, 다시. 취득세가 10억에 낙찰받았는데, 13억 공장을 10억에 받았는데, 취득세를 10억에 받았는데, 원래는 4,600만 해야 돼요, 4,600만. 근데 결론적으로 답이 얼마입니까? 1,150인데, 그게 내가 75% 감면 받고,
1,000만 원이 취득세고 본세가 1,000만 원이고 5%고 요거는 여기서 10%고 그죠? 그렇죠? 5%고 이건 1%고 0.5%고 1%고 지방교육세는 1%인데 여기서 절반 농어촌 교육세 이래서 1,150만 원이 나갔다. 그래서 4,600만 원 안 내고 그죠? 4,600만 원 안 내고 1,150만 원이 75% 감면돼 갖고 받아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업체가 여러 그겁니다. 통조리 뭐 만들고 하는 뭐 그런 업체예요. 동수산물 수산물 쪽에 그런 업체입니다. 취득세를 3,450만 원 감면을 받았다.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막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75% 감면되는데 자 이렇네요. 광업, 제조,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등 있습니다. 주로 여기죠. 여기 말 그러죠. 아시겠죠? 일반은 잘 안 됩니다. 그냥 일반 뭐 부동산 매매 그건 안 됩니다. 취득세 감면이 없어요. 얹고 제조업 이제 특수한 이런 게 이제 업종이 좀 한정이 됩니다. 특히 제조업 이런데 한정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상세 볼수 있고 보면 되고 그럼 그때 26번에 그럴 때 서류를 뭘 내느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창업, 벤처,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이런 서류를 내면서 감면 고지서를 끊어달라 해야지 그냥 덜렁 내밀면은 그만 10억이면은 4,600만 끊어줍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서류를 내고 나는 4년 이내고 여기 이 법에 적용받으니까 75% 감면했어요. 이래야 됩니다. 항상 공부는 그래요. 자 넘어갑니다. 성룡차는 취득세 몇 프로가 성룡차? 7%? 7%입니다. 자, 성룡차는 많이, 경매도 많이 있고, 공매도 많이 있어요. 자, 그 성룡차는 이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기, 마음에 드는 것이, 자, 이게 성룡차 검색을 어쩌면 됩니까? 성룡차 검색은. 경매 가서, 경매와 공매와 검색 안 해보겠습니다. 자, 경매 검색 눌러가지고, 물건 종류에 뭐합니까? 물건 종류에, 성룡차예요, 성룡차. 교육시설이야, 어디 있노? 여기 있네. 자, 보면은 차량 및 선박 있는데 주로 요거죠. 성룡차 여러분들 요거죠. 나머지 4개는 별 필요 없고요. 성룡차 검색. 그래서 물건 종류에 쭉 내려가서 성룡차 검색하니까 이게 나옵니다. 그죠? 479개 나옵니다. 경매에서 479개. 그래서 보통은 조회수를 한번 뚜드려보세요. 조회수를 꼭 두드려가지고 조회수가 많은 것이 좀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보면은 이제 강동구 여기 있죠. 조회수가 13,000명 보고 있죠. 근데 성룡차는 가보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은 보면은 막 밑에서 그냥 떨어지고 떨어진 거면서 조금 더 쓰라거든. 그냥 안 되더라고 보통. 전차가 이 정도 써야 되지. 보통 그림 만무해야 됩니다. 자 보면 있죠. 이니피티 100만원 뭐 이 뭐고 집그랜드 제로키 400만원 BMW 자 이러네. 내가 BMW 한 게 우리 딸내미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아빠 그러면 안 되고 뱀베 이래 해야 되지. BMW 뭐 이렇게 하면은 못 하던데요. BMW 그건 한국말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싼 요 뱀베 1,800만원 2018 이거 좋은데 그죠? 이런 거는 투싼 말고 한번 보자. BMW 있네. 그죠? 2018년식. 그죠? 44,000km 1,800. 자, 눌렸습니다. 성룡차 해갖고, 이거 나오죠? 쭉 옵니다. 많이 떨어졌죠? 절반 떨어졌다. 절반. 뱀배. 그죠? 뱀배. 독일차다, 독일차. 근데 이거 세차하면은 깨끗합니다. 세차하면은 완전 뭐, 아주, 시집갈 정도 됩니다. 2018년식이다. 그죠? 식이고, 쭉 보면요. 한 분 봐가지고, 5분 박히고, 받치고, 이런 겁니다. 받치고, 한 분 봐가지고, 5분 받치고. 어우, 7,700달러. 그죠? 7,700만원 내놔라. 아주 살 때 비싼 거거든요. 7,700 내놔라. 경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매는 이 낙찰 받으면 별 문제 없어요. 그냥 낙찰 받고 한 달 뒤에 잔금 치르면서 보통 끌고 옵니다. 바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수학여행 지난번에 보니까 인천에 이제 그때 뭐죠? 링컨이가 뭐고? 링컨 차인데 77,000 주고 했어요. 1125 대리 서비스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1125 대리 서비스 해갖고 여기서 부천에 그 연락해갖고 거기서 법무사가 입찰하고 넘겨주는 걸로.
그래갖고 지금은 11만 원이에요. 11만 원. 그래서 이제 부천까지 안 가고 앉아서 이제 제가 연락해갖고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11만 원 주고 이제 입찰을 완성했습니다. 완성하고 그 다음에 차는 본인이 직접 가서 잔금 치르고 바로 차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창원에 링컨 차 내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보면은 자 이게 뭐 그게 있을 건데 차량 등록 원부 있네. 자 이거 보면 있죠. 이런 거 등록 원부 그죠? 차량 등록 원부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압류 사건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전부 다 말소되니까 차는 막 그동안에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다 깨끗하게 자기 이름하고 이제 되고 보험 처리하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는 뭐 하나 중고 사시면 돼요. 그때 새거 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여러 벤츠도 뭐 한 1억 주고 사지 마시고 한 2, 3년 지난 거는 뭐 중고 사면 뭐 좀 싸죠. 그죠? 쌉니다. 경매에서 쭉 보시고 사시면 됩니다. 전에 어디서 차를 벤츠만 찾는 게 있었는데 어디야? 테마 검색인가? 아, 여기 있네. 자, 테마 검색 가면요. 뭘 차별을 살 줄 있어요. 거기에서 테마 검색 가서 여기 저 차량 검색인데 차량 검색에서 여기 저 국산차가 나오네. 그죠? 나오는데 얘로 현대차다, 기아차다, 얘로 쭉 나오죠. 나오는데 외제 수입차도 나옵니다. 수입차 그죠? 얘로 나 벤츠를 하나 사야 되겠다. 얘로 이렇게 하면은 벤츠에서 승용차 있네요. 그럼 여기서 눌러가지고 눌리면은 전부 다 벤츠만 다 나옵니다. 그죠? 벤츠 S350, 2400, 그죠? 1억 300, 뭐 이리 비싸. 빨리 여러분들 10억 버려가지고 벤츠 마이바 좀 하나 사주시면 좋겠다. 그죠? 마이바 한 3억 갈 건데 1억은 제가 보태겠습니다. 그럼 마이방 사주시면은 좋겠다. 2억 꺼내가지고 벤츠 S500 이게 한 2억 갈 겁니다. 이게 그죠? 새건 한 2억 갈 겁니다.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 벤츠는 차는 7억 몇 프로요? 7%막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가표에 7%, 화물차는 5%, 그죠? 막 그 정도 하시면 뭐 되겠습니다. 그죠? 자, 28번. 공매의 승용차 검색은 온비드에서 동산에 가서 승용차 검색하면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쭉 나오고 쭉쭉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벤츠. 공매의 승용차 검색.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창원지방법원 앞에 있는데 지방법원장님이 타던 차도 한 5년 지나면 이게 내용연수 지냈다 이라고 사실 잘 안 쓰거든요. 아마 키로수는 10,000km도 안 될 겁니다. 5년 해봤자 10,000km도 안 될 건데 이제 기사가 탁 닦아놨고 이런 건데 내용서 지나면은 보통 그냥 또 교체를 하거든요. 그때 그냥 기사님 고생했으니까 니 300만 달라주고 가라 이래 안 됩니다. 전부 다 온비드 나와요. 온비드 나와갖고 국회의원, 시의원 다 마찬가지죠. 자, 우리 온비드에 여기서는 안 나오죠. 여기서는 안 나오고 어디 하면 됩니까? 온비드, 그죠? 네이버나 이런 데서 온비드 가셔가지고 온비드.co.kr을 가셔가지고 부동산 말고 그 다음 칸에 두 번째 됩니다. 두 번째 딱 누르고 계시면은 전국에 차가 펑 나옵니다. 그죠? 자동차 나오죠. 1등 나왔네. 1등 500만짜리 벤츠부터 쭉 나오죠. 여기서 전체 더보기라면 이제 한 20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1등은 요거고 2등이 요거. 자, 요런 것도 재미난다. 그죠? 해양경찰. 자, 이거 사갖고 베트남 가서 팔면 돈 자, 이거 사가지고 베트남 가서 팔면 돈 될까 안 될까? 자, 이런 거 팔면 됩니다. 그죠? 베트남 가서 좋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 연객도로 오면 태워가지고 저기 그 필리핀 어디고 필리핀 같은 데도 막 그 노젓고 막 갖다 데 있대. 그런 데 가서 딱 다니면 멋있겠다. 거기 가면은 이 한글을 안 지운대요. 그래야 외제차 한글에 딱 표시가 나니까 이 한글 가면은 그대로 놔둔대. 그래야 또 인기 있대요. 예, 한글 안 지우고. 그죠? 이런 거 230. 요거 사가지고 마산에서 저 폼 잡고 다니면은 선거 유시하면 잘 되겠는데. 우리 수강생이 지나보니까 말도 사더라고. 말. 그죠? 말도 온비드 삽니다.
말 타고 유시하면 더 잘 될 거다. 창원대로에 막 말 타고, 그죠? 1번 찍어주세요. 그거 다니면은, 와, 저 사람 누구 이래가지고, 뭐, 신문 오겠죠. 자, 보면은, 동산, 여기 있죠. 동산에 보면은 차도 나오고, 뭐, 많이 나와요. 이게 희한한 것들 많이 나옵니다. 물품 봅니다. 물품도 나와요. 물품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20개 보면요. 기온기 나와요. 예, 기온기부터 뭐 없는 게 없어요. 물품에. 우리 앞에 나오고. 다시. 두 번째, 동산에 가서, 여러분 좋아하는 기금속 있죠? 금 덩어리도 나옵니다. 금 덩어리. 금 덩어리 막, 검찰청에서 압류하고 파출소에서 들어온 거예요. 자동차가 있고, 여기 있네. 자, 물품기계 두 번째 그죠? 나오죠? 이게 또 뭐고? 컨테이너, 삼성전자, 노트북부터, 뭐지? 그죠? 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사갖고 저기 후중국 가서 팔면 좋아합니다. 아이고, 베트남에 어디 갔더니 막 카메라를 찍는 사람 보기에는 한 20년 된 것더라. 그런 카메라 들고 찍어주고 돈 받고 하더라. 그죠? 이는 뭐고? 900만 원. 아이고, 꼼프레샤. 그 이런 거를 잘, 기계를 잘 아시는 공대, 공고 출신들은 이런 거를 잘 찾아가지고, 어디 팔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나무집인데 2천만 원. 비금도 뭐고? 농협, 차도, 뭐, 연합사무소, 뭐 해놨네. 조립식 건물인데 2천만 원 주고 판대요. 아주 뭐 잘 되어 있는가 봐, 보니까. 농막인지 하여튼 뭐, 근데 뭐 이리 뭐 비싸. 2천만 원씩. 4천만 원 줘야 되는 아, 4천만 원? 3, 4천. 그냥 절반가에 판단합니다. 절반. 안 팔리면 또 계속 떨어지는 거죠. 떨어집니다. 자, 또 옵니다. 그래서 차가 많이 나오니까 사시면 되겠다. 자, 30번. 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 설립한 법인의 취득세 중과 5년 이내. 그래서 보통 보면은 법률신문에 보면요. 5년 지난 법인을 팝니다.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왜 팝니까? 서울에 5년 지난 법인을 판다. 서울에서 그냥 아차하면은 중과세 무는데 5년 지난 법인은 싸게 판대요. 그러면 그런 걸 사가지고 아예 자기 법인을 만들어서 뭐 부동산 낙찰도 들어가고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5년 지난 거 서울서에. 그런데 이제 과밀 억제권역이니까 자, 이거 잘 보세요. 법에 보면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 설립한 5년 이내 법인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 어디입니까? 자, 용인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용인. 안 들어가죠? 잘 보세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주로 남양주시 안 들어가죠? 자, 지난번에 60개 한 그 법인은 요거더라고. 주소가. 어떤 사람은 주로 요게. 김포시가 들어가나? 그렇네. 하여튼, 예로 양평에서 법인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게 광주시, 이런 데는 이제 오산시, 화성시, 이런 데서 만들어야 됩니다. 법인을 만들어도. 그래야 이제 취득세 중과라. 이 중과가 셉니다. 이게 보면은, 이 예로 5년에 서울의 법이다. 그러면 옵스텔, 이렇게 보면요. 9.4%. 세죠? 원래 4.6인데, 옵스텔 4.6 아닙니까? 근데 9.4. 공장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이제 셉니다.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1번. 지방세, 중과세. 중과세가 주로 술집,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이런 겁니다. 지방세, 중과세 걸립니다. 중과세. 그래서 이제 술집을 하시는 분은 내가 카바를 해서 나 카바를 가본 지 오래됐네. 한 40년, 50년 된 건데 내가 카바레 조선소 간 게 아니고 은행원 때 이제 카바레가 경매가 나왔어요. 우리가 낙찰받아 우리가 은행 명의로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옛날에는 3년, 5년 분할로 팝니다. 원금 분할로. 예로 1억짜리다 하면요, 5년이면은 1년에 한 2천만 원씩 갚으면은, 원금만 갚으면은 끝나는 걸로. 그래갖고 옛날에 은행에서 경매 넣었어요. 옛날에 담배 풀 때입니다. 한 40년 전에. 경매를 넣으면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사요. 옛날에는. 사가지고 가있다가 은행 앞으로 이전해가지고 이렇게 대팝니다. 그래서 공장 같은 거를 예로 5년을 분할을 해주니까 원금만 지금 내면 되거든요.
5년 지나니까 따블 되는 거예요, 지금. 공장이. 옛날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덕본 사람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기 포항 죽도동에 카바레가 우리가 이전한 게 있어갖고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내가 들어가서 사진 찍고 이랬다. 카바레 나와서. 자, 나이트 클럽, 디스코 클럽, 요것들은 이제 30평 이하, 공용 30평 이하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술집들은, 이런 거는 이제 중가가 때려 붙으니까 한 20%, 아주 셉니다. 아주 셉니다. 세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 나이트 클럽을 사가지고 사무실을 쓴다.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사무실을 낙찰받아갖고 이제 나이트 클럽을 한다든지, 기존 나이트 클럽을 사고 그대로 영업한다 그러면은 지더시가 센 겁니다. 셉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표가 더 나왔네요.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33번을 보니까 고급주택 지도시 중간. 이것도 있습니다. 고급주택. 옛날 배웠다, 그죠? 우리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지도세를 중과하는데, 이제 이 평수가, 건축물 평수가 100평, 331이니까 100평이네. 100평을 넣는다. 그죠? 그러고 9억이 넘어야 돼요. 9억. 취득 당시 금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로, 9억 넘게 낙찰을 받을 때는 건물 같은 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죠? 9억이 넘는다 그러면은, 9억이 넘는데 건물이 뭐 100평이고 막 별장을 산다. 이런 겁니다. 별장 사고 이런 거는 20억짜리 성북구 뭐 이런 거 9억이 넘고 막 금액 큰 거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 조항이 있습니다. 고급주택에.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제 공동주택도 있어요. 공동주택. 여로 245. 그죠? 245. 우리 아파트가 245. 그럼 몇 평이죠? 73이는 6, 30, 75평. 전용이 75평 넘어가면은 중과됩니다. 중과래. 그래서 이제 여러 전용이 80평, 100평 이런 거 고급 아파트는 이제 중과에 보통 9억이 넘으니까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취득세 중과 조항이 있어요. 자, 34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천만 원 초과, 뭐 요것들은 이제 시지역, 함안구는 상관이 없고, 창원시에 다우를 가지고 있다, 전월세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요거는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십니다. 신고를. 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취득세 관련 3대 조항이 있어요. 뭐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 30일 이내에 부동산 시장한테 신고를 한다.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 그 다음에 법률도 6조에 보면요. 6조에 보면은 30일 이내 뭐 같은 말이가 비슷한 그죠? 방갈로 1번, 2번은 법률은 똑같으니까 비슷하다 그죠? 하여튼 30일 이내. 자, 전세를 놨다 그러면 30일 이내 신고를 좀 해라면 신고를 해야 되지 않으면은 과태료 묻는다. 자, 등기법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이게 많이 써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가액을 기재를 해라. 등기부 등본에 경공매 빼고. 자, 그래서 우리 경공매는 빼고 기재를 해야 되는데, 자, 경공매 중에서도요. 신탁공매, 예금보험공사 공매는 기록을 한다. 자, 지난번에 우리 예금보험공사에 저게 대전의 대하동 은행 지점인데 20억짜리가 20억이 2.4억에 낙찰됐어요. 2.4억에. 이 예금보험공사 공매입니다. 낙찰됐어요. 감정은 20억짜리인데 낙찰을 2억 4천에 받다 보니까 등기부의 기재가 2억 4천에 딱 찍혀버립니다. 그 대출을 해달라 했더니 감정사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걸 얼마를 감정을 해야 되느냐. 이 대출 감정을, 이제 경매, 공매에서 낙찰받았는데,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뭐, 하여튼 뭐, 이 감정은 한 예로 10억이 되는데, 낙찰을 2억에 받아버리니까, 일반 공매 말고, 우리 신탁 공매 그런 거 있죠. 신탁 공매나 압류재산 말고 공매하죠. 공매 중에서는 압류재산이 한 80%, 나머지 신탁재산 사고 이상한, 뭐, 예금보험공사 공매 사고 이상한 게 있거든요. 요런 거는 이제 대출이 좀 작습니다. 작은데, 문제는 이게 등기부에 딱 찍혀버려. 이게 찍히니까 은행에서 좋아하더라고. 감정평가서도
아씨, 한국감정원은 10억인데 지금 2억에 낙찰 받아갖고 등기부 또 지켜버리니까 이거를 그 다음에 대출해 주려고 보니까 얼마나 감정해줄까 한데 이게 저 고민해요. 그럼 뭐 많이 주면 6억, 6억 5천 이렇게 막 해주라 한다. 10억 안 해줘. 자, 그래서 거래가액 찍히는 것은요, 2006년도부터, 기억하세요. 2006년 1월 1일부터 이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거래가액. 등기부 보면은 각구에 써놨죠. 소유자가 바뀌면은 오른쪽에 금액이 있죠. 있는 금액이 있는데, 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가 여기 나오죠. 성산구 발림동의 노블파크죠. 노블파크가 2억 7,800에서 2억 9천 이렇게 찍히는 게 있고, 안 찍히는 게 있습니다. 안 찍히는 건 저게 목록에 뒤에 붙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2에 3544. 그래서 낙찰 받을 때는 경매를 당한 소유자가 얼마 주고 샀는지, 그 전에 소유자가 얼마 샀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그래야 대강 흐름을 압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등기를 봐야 돼요. 자, 노을파크가 기밀 나왔어요. 노을파크가 지금 아주 전용이 20평짜리인데 4억 6,400이다 나왔습니다. 노을파크가 창원에 유명하죠. 유명한 아주 고급 아파트입니다. 아주 고급 중에 고급인 아파트인데 전세가 2억 8천에 있습니다. 2억 8천 전입 확정을 잘하고 배당 요구도 하고 돈 들어가 해놨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건저당도 있고 뭐 난리네요. 있고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하고 서울로 갚있고, 자, 경매는 여기에 지가 또 경매 넣네. 자, 이 참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가 그죠? 세입자가 전입을 하고 확정하고 딱 있는데 법인에서 빌렸는데 그 뒤에 전입하고 2년 뒤에 법인에서 돈이 좀 딸려갖고 1억을 빌렸습니다. 1억 2천 건저당을 잡혔네요. 잡혀가지고 뭐 또 압류가 5천이 들어오고 이런 게는 이제 연락했더니 세입자가 연락했더니 나 방 빼겠다 했더니 돈을 안 줘요. 그럼 세입자가 어째 됩니까? 퇴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주택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하고 자, 그래도 돈을 안 줘. 그럼 어째 됩니까? 소송 걸어야 돼. 임대차 보증금. 그죠? 소송 걸어가지고 요거 소송 걸어갖고 우시가 법인에다가 전세 보증금 돌아 이라 소송 걸어가지고 하야 되네요. 그래 그 판결을 가지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자 판결문 가지고 경매 넣으면 무슨 경매요? 강제경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요번에 낙찰이 되면은 경매 비용 띄고 요거 가지고 우시가 가져가는 거는 막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문제입니다. 요거. 자, 구청은 이게 재산세하고 종부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많아봤자 거의 100만 원, 나 구청하고만 이자비입니다. 이자버려요. 근데 세무세는 겁납니다. 이거는 세입자보다도 법정기일이 빠르면은 세입자의 전입 확정이 있죠. 그 날짜보다 법정기일이 빨라버리면은 먼저가 된다. 예로 금액이 작으면 되는데 5억쯤 된다 해보면 그럼 무작위입니다. 4억 5,900원은 전부 다 가져가는 거죠. 세무서에서. 그러되면 10원 받잖아요. 2억 8천이. 그럼 나는 적당하게 뭐 3억 4억을 받았는데 이 2억 8천을 또 덤태기 써버리면은 추가 인수가 돼버리면은 싫어하죠. 배우자가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 같으면 이걸 알려주거든요. 이 금액이 얼마고 법정에 알려주는데 제가 법무부 장관 되면은 공매처럼 알려주도록 빨리 개정을 시키겠습니다. 개정을. 내가 지금 할 게 많다. 법무부 장관 되면은 뭐 해야 되느냐? 갚고 얼고 하고 병구 만들어야 돼. 병구 만들어야 돼. 그 전입 확정 보증금은 이래야 사람들이 보고 이게 다가구에 전세가 아이고 10명이나 있네. 아이고 나 싫어. 병구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경매가 되는데 세무서에서 얼마나 돈락하는 건지 내보다 뭐가 빠른지 금액이 얼마나 빠른지 날짜가 얼마나 빠른지 비줘야 알려줘야 내 낙찰 들어가지. 이렇게 애매하게 그냥 교부 청구 들었다. 뭐였나 여기거든요. 교부 청구 들었다 요겁니다. 세무서 비중 요거예요. 국가에서 비주는 거는 저 보면 여기 있어. 여기 있죠. 압류권자 해가지고 뭐 창원시 이거는 뭔가 모르겠다. 하여튼 압류권자가 세무서예요. 이런 게 세무서입니다. 이런 것들. 아니, 교부권자 있죠. 교부권자. 이런 것들. 교부권자.
자, 일어나갖고 금액도 없고, 그죠? 없고, 그냥 요 보면 막, 문구 송달 보면 막 들어왔죠? 내 나라 그거 교부권자, 이거 어디고 이게? 요리 가지고 뭐를 권리분설하고 낙찰 받는다 말인 거지, 우리가. 공매처럼 아예 매니페스토를 정확하게 금액하고 다 법정기를 넣어줘야 주판하든지 할 건데, 이렇게 애매하게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다. 매수 희망자 네가 알아서 경매학원 가서 배우든지 하여서 가르쳐주면 학원 오겠나. 알았습니다. 내가 법무부 장관한테도 안 해주겠습니다. 병원 안 만들겠습니다. 괜히 만들어 가지고 학원에 또 장사 안 되면 안 되니까. 자, 이렇다. 하여튼 요런 거를 보고 이게 어디 나옵니까?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등기부 어디 보면 있어요? 응? 각구지 또 얼굴 또 누가 얼굴 켰노? 응? 등기부 각구 있죠, 각구. 그죠? 각구에 보면은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 낙찰 받을 때는 항시 그래도 옥션원에서 잘 써놨는데 가끔 보면 많이 빠지더라고. 그거를 많이 빼고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를 보면은 건물 등기 있죠. 여기다가 요런 식으로 써놓으면 되는데 이거를 잘 안 써놨. 이게 공란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직원들이 옥션원 직원들이 이제 능력 직원들이 이걸 다 써놨습니다. 참고해라고 팍 써놨는데. 요거를 이제 어디를 보면 되나 하면은 건물 등기부에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리 봅니다. 각구이죠, 각구. 각구가 소유권이죠. 각구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각구 논다 표제 그다음에 원래 소유자가 반송 1단지 재건축 조합인데 이렇게 갔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뭐 매매가 돼갖고 이전되죠. 이전돼갖고 법인에서 2억 7,800 샀고 그다음에 또 뭐 8일 뒤에 또 법인에서 또 2억 9천 주고 사고 뭐 이랬다죠. 요거를 잘 참고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제 그 금액을 따져야 되겠다. 없는 거는 나중에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목록이 나오거든요. 목록 보면은 이제 여러 뭐 토지가 5필지고 집이 있고 이런 거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목록에 있으니까 목록 보시고 하여튼 거래가요. 요거를 잘 따져봐야 되겠다. 자, 얼마 전에 샀죠 이게? 2019년도에 2억 9천을 줬는데 지금 4억 6,400인데 이제 얼마에 팔릴지 이제 그거는 이제 관건입니다. 그죠? 4억 6천 시세 얼마일까 대가 평수도 괜찮네요. 적당하네. 그래서 요거를 요게 찍는 거는 경공매는 없습니다. 이게 이런 게 경공매 낙찰은 이런 게 없어요. 이전된 거는 얹고 매매 일반적 매매된 거. 이게 경공매 아니고 매매된 거는 여기에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동구 마장동 봅니다. 마장동 12억에 6억 들었네. 절반 들었네. 낙찰 받으면 뭐 된다 안 된다? 에? 7월 달에 설정하고 3월 달에 진입 들어오고 아이 큰일 났네 이거는. 자, 20일에 569 한번 봅니다. 자, 성동구 마장동의 아파트 반타락 됐어요. 반타락 한번 봅니다. 성동구 마장동의 아파트가 전용이 25평, 그죠? 25평인데 12억짜리가, 이거 뭐고, 오차까지 가나? 아이고, 오차. 그죠? 41% 간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괜찮은 거죠? 뭐가 문제 있었고? 직감적으로. 선순위가 아니겠나. 이게 됩니다. 선순위가. 자, 선순위 봅니다. 선순위. 임차인하고 임차인 현황,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 임차인 허씨는 2021년 3월 달에 전입을 했고, 우리 설정을 하시는 6억 주고 설정하는 것은 우리 한 씨는 4개월 뒤에 설정을 해대치고, 그죠? 자, 요거 이제 사람 중입니다. 요거. 그죠? 자, 그럼 대가는 얼마까, 대가? 12억이 5억 들였는데, 이 사람이 전입이 2021년도인데, 21년도인데, 그때 전월세가 얼마나 말이고, 그때가? 여보, 있죠? 안 나오나? 여기 있네. 이거는 매매고, 얘는 매매는 13억까지 올라갔고, 최고점 올라갔고, 전세는 최고점은 한 7억까지 올라갔어요. 7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세가 한 7억까지 올랐다. 그러면은 예로 막 6억 보자. 6억 간단하게 6억이다 하면 어디 됩니까? 6억이다. 그럼 낙찰을 내가 받아 뭐 요번에 6억 낙찰 받았으면 6억 더 하면 12억 대비죠. 그죠? 그런 양입니다. 조심해야 돼. 그런데 허씨를 만나서 내가 갈 때 케이크도 비싼 거, 과일까지 한 바구니를 들고, 2개를 들고, 문을 똑똑 예쁜 아가씨가 두드려서 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원장님이 가서 뭐 이상한 머스만 어떻게 해서 문을 안 열겠는데, 예쁜 아가씨가 오니까 문을 딱 가서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시골에 있는 처자인데, 조금, 여기 서울에 입성하려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돈은 짧고. 그러니까, 아이고, 아가씨가 낙찰받으라고 세대기 일하면서 우리가 전세 5천에 월세가 300만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대박. 그때는 나와가지고 또 30만짜리 쿠폰을 보내주면 됩니다. 선물로, 소고기 쿠폰 하나 또 보내주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전세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7억인지, 요거처럼, 여기인지 저기인지, 요거는 이제 따져봐야 돼. 요리 갈지, 요새 전월세 많잖아요, 그죠? 전월세 가갖고 보증금 1억에 월세가 뭐 200만이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러 되면은 이제,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발품을 팔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어 돈 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한 3, 4 버는 게 쉽습니까? 그죠? 몇 분 다녀갖고, 한 3, 4에 싸게 산다 그러면 정말 그죠? 다닐만 하죠. 이런 걸 잘 찾아보고 다니세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거래가 있는 거네. 8억 주택, 8억 주. 작년에. 재작년에 8억을 줬는데 12억 8천 올랐다. 이거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자, 2020년 4월 달인데 12억 8천까지 올라갔다. 이 말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위적으로.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거? 막 9억, 9억은 좋다. 9억까지는 좋은데 12억 8천은 그건 좀 그렇다. 그 지금 부동산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꺼지고 있대요. 20% 정도 꺼지는데 20% 더 꺼지는데 최소 20% 25% 꺼지는데 더 하락해야 아마 2017년도 수준을 돌아가야 된다.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이제 말기 때 막 그 정도 수준을 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금리는 부재, 그죠? 경기 완전 불경기 들어왔죠. 소득 줄어있지. 본 거 보세요. 본 거 연봉이 지금 옛날 경기 막 우리가 7% 8% 소득 막 국민소득 올라갈 때하고 지금은 연 소득이 1% 2% 돼요. 연 성장률이 얼마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여튼 여기 있는 거래가 요거를 몇 년도부터 생겼다고 해요? 몇 년도부터?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몇 년도부터요?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2006년도부터 다 했어요. 경공매 낙찰은 이제 온비드에서 여기서 봐야 되고 여기서 옥션에서 보면 되고 그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무조건 다 하도 법을 정해놨어요. 옛날에. 자, 넘어갑니다. 부동산 30분. 부동산 거래신고. 그죠? 거래신고는 이것도 똑같네. 2006년, 이것도 똑같네. 그때 똑같네. 그때 등기부에 기재라. 등기부에 매매가를 기재하라 하는 여기에 나왔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도 2006년도부터 개업 공인중개사가 60일, 30일 이내에 신고해라 해놨어요. 매매가 되든지 계약이 되든지 하면은 파기되든 마찬가지, 해되든 마찬가지. 그 다음에 2017년도는 상가 분양권까지. 분양권 되라. 예로 차원유세권에 분양한다. 공매로 땅을 분양한다. 그럼 샀다. 그럼 그것도 신고를 해야 돼. 이제 신고 안 하는 게 없어요. 모든 부동산 거래는 분양권이고 나발이고 하여튼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경공매는 할 필요가 없다. 압류재산은 필요가 없는데 나머지 재산, 국유재산, 기타재산, 신탁공매, 예금공소공매 요것들은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탁공매 나서봤죠? 그것도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압류재산 공매 말고는 우리 공매에서 한 80% 압류재산입니다. 압류재산 말고 20% 30% 해당되는 신탁공매, 이상한 공매 이런 거는 무조건 부동산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자, 37번
그럼 그때 신고 자료를 미제출, 미신고 뭐 이것들은 이제 페널티가 취득가액이 한 5% 뭐 500만 원, 최고 300만 원 이런 막 붙습니다. 신고인데 자 거짓말하면 뭐 되냐? 신고를 이제 엉터리하는 거. 자 한번 봅니다. 몇 번이고 페이지가 바뀌었죠. 자 엉터리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허위를 했다. 토지 다운 계약 썼다. 자 봅니다. 대전에 유성구 토지를 2억 5천에 거래했는데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서 1억 8천으로 7천만 낮게 신고했다. 자 그럼 답은 실거래 금액에 대한 취득세 1.5배에 해당되는 과태료 1,500만 원을 당사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들겠다 말입니다. 들겠다. 토지를 2억 5천인데 야 내 양도세 많이 나오니까 파는 사람이 1억 8천원 다운해더라. 그걸 다운해 주세요. 들겠어요. 세무서에. 자 그러면은 1,500만 원씩 나왔다. 자 분양권 다운. 대구 중구 분양권을 대구 3억 5천에 거래했는데 3억 1천으로 4천만 원 낮게 신고했다. 요거 취득가액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 1117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4천만 원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4천만 원 작게 신고하고 1117만 원씩 과태료를 별도로 물었다. 과태료. 자 다운 계약서 두 부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6억 8천을 직접 거래했는데 5억 8천 1억 낮게 신고했다. 1억 낮게. 자, 이런 경우에도 권리 취득가액 100분의 과태료 2,700만 원을 매도인에게 부과했다. 자진 신고한 매수인은 50% 감면된 절반 1,300만 원을 부과했다. 1억 낮게 신고한 거. 하여튼 막 이렇게 막 세금이 들키면 이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계약, 상가 업계약. 상가를 2억 8천에 거래했는데 6억으로 높게 신고했다. 그럼 산 사람이 또 다시 팔 때 세금 안 내려고 6억으로 막 높게 엉터리 신고했다. 요거는 1,680만 원. 이건 얼마 안 되네. 급이 낙닥이죠. 상가 업계약서인 거는 좀 봐주네. 많이 봐주네. 자, 자료 미제출. 요거는 각각 500만 원. 자, 요렇게 이제 엉터리 계약하면은 걸리면은 이렇게 이제 과태료 물고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업계약 살 필요 없고. 자, 이런 게 있어요. 아파트를 쳐받고 1억 남겼는데 7%는 게 세금 내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럽니다. 소장님, 이거 사는 사람한테 이야기 좀 잘해갖고 다운 계약 좀 쓰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부동산 매매사 등록하면은 뭐 단타라도 뭐 기본 세율로 바로 빠지는데 많이 내봤자 2,200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또 리모델링 했다 그러면 또 빼피죠. 리모델링 하면 또 3천만 들었다 그러면 뭐 거의 뭐 안 나올 정도 빼핍니다. 쉘 빼삐는데 다운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뭐 법인도 잘 그러나죠. 다운계 써도 잘 안 합니다. 법인도 경비 처리가 많이 되니까 많이 되니까 한다. 개인이냐 문제입니다. 개인 거의 90% 개인이죠. 사갖고 지명이 사가지고 아파트 아닌데 아파트 사가지고 빌라 사갖고 팔고 2달 만에 팔고 이익 남기고 77% 세금 물고 이런 겁니다. 주로 그럴 필요 없다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취득세의 특례 5가지 한번 봅니다. 요거 제가 10만 주고 싼 책인데 여기 보기에는 써놨다. 10만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1714페이지. 엄청나죠? 이만한 책 작거든요. 사랑은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자격 농민의 농지에 감면한다.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등등이 취득하는 임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올 연말까지 경감한다.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 농업 경영인,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 뭐 복잡하다 그죠? 하여튼 농지 조성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임야는 절반을 빼주겠다. 귀농이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뭐 임야, 뭐 이런 것들도 절반을 내년까지 빼주겠다. 그 다음에 자영 어민에 대한 감면, 그 다음에 토지 수용될 때도 감면, 그죠? 토지 수용된다. 자, 토지가 수용됐을 때 1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년 이내, 그죠? 1년 이내에.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을 수용당했는데 내가 딴 거를 산다. 이럴 때 취득세를 면제하겠다. 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요것도 뭐 이혼에 따라서 재산 분할 때 취득세를 뭐 하는 게 있대요. 자, 이혼하실 분 잘 기억해놨어요. 이혼해가지고 재산 분할할 때, 취득할 때 그것도 특례가 있대요. 이걸 잘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야기를 해야 빼주지. 그냥 고마 뭐 이혼한다 해갖고 내가 받았다 이니까 지금 신랑 명의 있던 거 내가 받았다. 그럼 취소해야 되거든. 바꿔야 되는데 나 이혼해서 받은 거니까 하면 특례가 딱 쓰는데 그걸 따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뭐 때리핍니다. 뭐든지 상가든지 뭐든지. 그래서 나 이혼하면서 받았다. 혹시 이혼하실 분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공유분할. 공유물 분할하면서 이전한다. 이 예산 해놨는데 요거를 또 분할하면서 취득세를 내놔야 되느냐. 자, 그때도 뭐 특례가 있는가 봐요. 자, 이런 특례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눈에 띄는 것만 설명했고요. 자, 그래서 모든 특례도 여러 공장을 75% 감면받는 것도 본인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그래서 취득세 생애 최초 200만 원 가면 그것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세무 구청 가면은 그냥 예 그래야 경매납차 받았다고 그냥 빌라야 막 그냥 2억짜리 받았다 그러면 막 딱 세금 220만 내라 합니다. 그죠? 그건 내지 마시고 나는 우리 아들인데 생애 최초입니다. 그거 따지고 해야 자기들이 봐준다. 자, 그입니다. 그래서 오늘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제 가문 좀 잡았죠? 오늘도.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오늘 다행히 제가 뭐 한 1년 만에 12시 50분 전에 마친 거 처음이에요. 6분 전에 마친.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듣는다고.